그, 뭐냐,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거사님께서 올리셨던 그 영상 이제 들으면서 거기에서 뭐 거사님께서 이제 경험되는 이제 찰나찰나 뭐 이런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서 아, 이런 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는데요. 근데 또 이게 뭐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금방 그때 그런 어떤 기분이 또 사라졌네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보니까 카페에서도 뭐 무슨 대화 길게 이어졌던데 그 부분은 어디? 네, 카페가 너무 막 조용하고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이런저런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뭐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또는 가령 그것이 뭐 지금 여전히 뭔가의 미흡함으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은 해결됐나요? 아니요.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뭐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찰나찰나의 경험이다라고 할 때 뭐랄까요. 이제 이 경험의 내용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로 계속 바뀌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뭐 나눴던 대화에서 이제 이 알아진다는 것과 이제 이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뭐 소위 중중무진연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느끼기에는 어떤 지금 경험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전에 경험되었던 내용도 기억으로 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전에 일어났던 경험의 내용은 이제 뭐 지금 일어나는 거지 더 이상 없는 건데 이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이제 이 지금과 과거 그리고 뭐 앞으로 일어날 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과거랑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시간의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했었거든요. 이제 찰나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바가 이제 짧은 순간이 아니라 짧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아닌 그러한 이제 그냥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그러한가 경험에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 전에 그거부터 먼저 가령 우리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 이름하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서로 다른 이해 기반의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점은 이 나가르주나님이 좀 뭐라 그럴까 나한테 거듭 상기시켜준 것 중에 하나예요. 나가르주나님이 가령 나가르주나님의 나가르주나님의 대화에서 의보거사에게 분명히 기억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경험이 없으면은 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령 어떤 어떤 철학의 인도의 어떤 이런 영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다라는 것을 나가르주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이라는 것 think의 영어 의원이 청량한다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가르주나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청량할 수 있어야
있다라고 하는 요게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기라든가 부피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게 요렇게 계산, 그러니까 청량할 수 있다. 크기가 얼마, 무게가 얼마, 요게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라고 나가르주나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와 닿았던 그런 예. 경험이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세 번째 얘기할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가르주나님이 비록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들림이 있으니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냐. 우리는 들림이라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다는 말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 아니냐. 응? 사실은 이 들림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론 또는 추측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건 영성의 문제든 뭐라고 그럴까, 뭐 수행의 문제든 뭐 깨달음의 문제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들은 다 무의미한 말들이 되겠지요. 그렇죠. 예. 자, 이 세 가지가 나가르주나님과의 대화에서 아주 임팩트 있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말들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 둘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그 다음에 가령 어떤 대화가 그렇죠. 소통이 되면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냥 그대로 행복의 카페에서 보니까 나가르주나님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경험 차이라는 것이 경험 자체의 문제다. 경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예 차이로 경험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단은 내용이 없는 경험은, 알아질 수가, 그러니까 인식되지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근데 내용이라는 거는 결국 차이라는 말을 내포를 한다. 그러니까 차이를 결국 내용이라고, 왜냐면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내용이 없잖아요. 거긴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알아진다는 거는, 그게 뭐 생각 내용이든 아니면 뭐 보임의 내용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내용이 알아진다는 것만이 인식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차이에서 비롯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쭉 대화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대한 해석 아니냐, 해석 경험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라는 것은 뭔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눈의 경험, 좀 현상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뭔가 보인다는 것은 눈의 경험이 차이의 경험이다라고 나가르주나님은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또 가령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눈의 경험에는 차이가 없는데, 결국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차이로 인식되는 게 아니냐. 자, 요랬던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사실 눈의 경험도 결국은 그게 차이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실험도 있잖아요.
눈알을 이렇게 무슨 마취 그걸 해가지고 이 눈알이 안 움직이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눈이 딱 한 곳에 고정이 돼 있으면은 더 이상 어떤 지금 저희가 어떤 한 곳을 응시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눈알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움직이지가 않으면은 계속 같은 어떤 그 강도의 빛이 이제 보이니까 더 이상 차이가 알아지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안 보인, 조금 전에 나르시남이 이야기했다시피, 자, 보인다라고 하는, 보이는 내용적인 인식의 문제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눈에 보임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도. 단지, 변화가 없는, 그렇죠. 변화가 없는 보임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 눈에 계속 뭔가 비치고는 있네 해서 눈의 경험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자신의 입장에 있어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인식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뭔가가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몰래카메라를 해놓으면은, 사람이 뒤치다거리다든가, 또는, 이 사람 몸을 긁는다든가, 스스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인식은 아마,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깨워서, 이야기를 해도, 가령 그런 것이 기억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알아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감이 왔는데 제가 이제 예로 든 거는 지금 뭐 눈알이 움직이는 이 예로 그냥 든 거고 이제 그 잠자는 동안에 뭐 바늘로 콕 찌른다 하는 그런 것도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찌를 때 어떤 피부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부의 경험이라는 것이 찌르기 전과 찌른 그 순간이랑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경험으로 이제 그 피부의 경험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생각은 뭐죠? 생각도 똑같죠. 생각도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내용적으로 이제 해석이 또 연달아 일어나는 건데 잠자는 동안에는 뭐 그런 해석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이제 피부에서의 경험만 있는 거겠죠. 좋아요. 그럼 잠자는 경우는 빼고 다시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자, 네네. 우리는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야를 온통 다 가릴 수 있는 큰 하얀 벽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 벽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네. 자, 단지 하얀 그거예요. 어떤 그림자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지 하얘요. 근데 그것이 너무 큰 건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끝이 그러니까 테두리가 안 보여요. 예. 자, 그런데 있으면은 그때는 지금 보임이 눈의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왜냐하면 있죠? 그 눈의 경험이 그 상태의 눈의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하얀색 빛이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빛의 파동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빛도 이제 일종의 어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냥 하얀 벽일 뿐이지. 가령 그것은 하얀 벽이라는 이름이고 그 순간의 경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라는 경험이 어떻게 있죠?
거기서는 이제 하얗다 안 하얗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차이는 없지만 이제 어떤 그런 하얀색 무언가가 보인다라는 그 이제 그 경험 자체가 그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그 이제 물리적인 현상 자체가 이제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고 더 이상 사라지지가 그 이제 온오프가 안 된 상태에서 온만 계속 그런데 오프만 되면 네네. 예, 온오프라고 하는 것은 온일 때는 온의 경험이고 오프일 때는 오프의 경험이지 온오프가 하나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온일 때는 온의 경험일 거고 오프일 때는 오프의 경험일 뿐이겠죠.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거기서 좀 저랑 이제 뭐 다른 도반님이나 아니면 거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랑 좀 이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온만의 경험은 그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그거와 이제 이 찰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찰나의 온과 오프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건가? 찰나의 경험이라고 할 때 이 경험에 온과 오프의 경험이 찰나의 경험인가? 아니면 온일 때는 온의 경험이 찰나의 경험이고 오프일 때는 오프의 경험이 찰나의 경험이냐? 자,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경험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진행될 수 없기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일 때 정말 만약에 정말 그냥 온만의 경험이라면은 그러한 경험이라는 게 이제 단지 어떤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이론적인 것 같은데 실제 경험에서 온만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오프만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약간 이런 게 제가 경험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 자, 한번 그냥 그러면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이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자동차가 결국에는 앞에 길을 인식해서 가야 되잖아요. 또 다른 뭔가의 물체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을 인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돼야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일회차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앞에 큰 하얀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그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가서 들이받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인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분별이 안 돼요. 차이를 모르겠어요. 차이가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떤 센스에는 그것이 센싱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보사가 맨날 경험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와 카메라를 찰칵 찍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찰칵 한 후의 어떤 이 보이는 내용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죠. 예. 뭐라고 그럴까. 지금 분별되고 있을 때 참 이게 이렇게 그냥 카메라 이렇게 보일 때는 이게 뭐다라고 확정하고 특정할 수가 없죠. 예. 찰칵하고 나면은 이게 확정되는 거죠. 예. 응? 요건 네. 근데 아까 자동차의 예에서도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이제 차이는 어떤 인식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 뭐 첫 번째 순간에 하얀 벽을 이제 그 감지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순간에 하얀 벽을 감지했을 때 그 이제 그 두 개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식의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용적으로 그 순간도, 가령 두 개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순간에도, 네, 네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분별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딱 어느 한 고정된 그 상태가 경험이 된 거냐면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이미 그 이제 그 파동을 경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파동이라는 것이 파동으로 경험된다는 것은 이미 분별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파동이라는 것도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이 파동으로 경험된다?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파동이 파동으로 경험된다는 말은 우리는 걷고 있음이 경험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파동이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흐름으로 그거 자체가 파동으로 경험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호숫가에다가 돌을 두 개를 땅 던진 다음에, 그 물결이 막 서로 파동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겹치는 어느 한순간에 엄청나게 그 차가워져가지고 그게 꽉 얼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그 얼은 순간에 그 두 개의 파동이 겹친 그 모양 그거가 그 순간의 경험이라는 거죠. 모양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 이미 분별된 거죠. 분별된 인식이죠. 예, 그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파동의 높낮이가 뭐 여기는 높고 저기는 낮고 하는데 이제 그 순간을 이제 사진처럼 찰칵 이제 그 얼음으로 쫙 얼리면은 이제 그 높고 낮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작용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비유를 저는 하는 거죠. 자, 가령,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된 내용이고, 물결이라는 것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뭔가 통째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면은,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래요. 응?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자, 요즘 양자역학의, 양자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이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로 가면은 구분이 없는 거죠. 즉, 이 돌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로 원자도 구성되어 있고 원자 차원에서 본다면은 돌과 나무는 구분되는 게 아니죠. 예,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런 원자라고 부르는 것도 다 이제 이제 파동의 순간순간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서로 중중무진 연기에 그 순간순간에 드러남이 어떤 걸 원자라고 부르고 어떤 거를 소리라 부르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원자들이, 예를 들면 돌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나무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이런 거죠. 네, 비유하자면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가령 어떤, 원자들이, 우리가, 가령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령,
봐서 원자들이 이렇게 식별되는 그 단계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현미경의 배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돌이라고 하는 현상은 없고, 나무라는 현상은 없고, 원자들만 있는, 요런,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보임이라고 하는, 이럴 때도 있겠지요. 예. 네? 예. 자, 그러면은 그때는 원자들 간의 차이, 원자들의 차이, 자, 결국에는 원자들의 차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지금, 나가라주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경험의 차이, 아예 그 차이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예. 그걸 이야기하나요? 나가라주나님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예도 사실 좀 정확하지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은 게, 이제 원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찰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제 이 관찰하는 이 행위도 파동이고, 그 원자로 드러나는 그것도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게 시간적인 흐름의 파동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거사님 용어를 빌리면 연기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네.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원자들의 드러남인 거잖아, 그냥. 응? 아니요. 원자가 파동의 드러남이죠. 원자가 파동의 드러남이라고? 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라는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원자든, 뭐 전자든, 뭐 미립자든 뭐든 그런 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이제 이 관찰하는 것도 이제 일어나고 사라져 하는 그런 연기이고, 그 다음에 그거랑 어떤 이 무언가가 또 작용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거를 이제 원자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파동이라는 말은 없겠지. 파동이야 여러 원자들이겠지. 예를 들면은 양자 역학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양자의 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이야기할 때, 사실 여러 개를 가지고 실험하지 않아요. 하나만 딱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핵심이 이제 어떤 이 관찰이라는 그런 이제 행위가 없으면은 어떤 특정 알갱이로 규정할 수가 없이 그냥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떤 물결의 모양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행위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물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곳에 응집된 무언가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그 실험의 핵심인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거기서 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인식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것도 그러한 거고, 사람이 그렇죠. 뭔가를 갖다가 뭐 컵을 본다, 돌을 본다 할 때 돌도 그러한 거고, 보는 사람도 그러한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순간순간에 그냥 이제 드러남인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봐요. 결국에는 이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도대체 차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차이라는 경험이 도대체 무슨 그냥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보임이라고 하는 근데 네네네. 보임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차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자, 어떻게 보면은 보임이라고 하는 경험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디지털로 된 영상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눈은 디지털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 응? 예. 만화 영화 뭐 예를 안 들더라도 디지털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눈의 경험이라는 것이 딱 하나의 디지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0이라는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01, 01인데 문제는 각막에 와서 부닥치는 것은 0, 1, 0, 1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닥쳤다는 거예요. 0, 1이라는 것이. 응?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때 경험이라는 것을 01, 01을 전부 다 합한 것을 직접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보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응? 각각 0도 순간순간이죠. 그러니까 0도 보임이고 1도 보임이고 또 다른 0도 보임이고 또 다른 1도 보임이고 요게 하나하나가 그렇죠. 보임이라는 경험이냐 아니면 01, 01로 이렇게 조합된 전체가 보임이라는 경험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조합된 전체라는 경험은 없고 하나하나가 경험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네. 하나하나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보임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근데 드러난다는 것은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게 이 전 순간에 0이었던 게 1이 되고 다시 0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지. 계속 0000000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나가라주나님이 이야기하는 영역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영역. 자, 분별, 즉, 이 다른 거로 인식되는 요거죠. 분별, 나누어서 별개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이걸 분별작용. 이 분별작용을 생각이라 이름하죠. 작용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은 작용이 현상으로 드러난다. 사실은 작용이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나겠어요? 사실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식이 그런 것 같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는 게 결국 차이가 결국 인식이라는. 그렇지. 차이가 인식이지. 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왜 이렇게 나누는가? 왜 가령 이 부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오온으로 설명해서 이 오온으로 나누는가? 자, 직접 보임이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요 경험과 그리고 그 식과 수상할 때 상으로 이렇게 나누는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주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은 가령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서 지금 같은 것을 먹고 있다든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면은 서로의 인식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게 직접 경험이라면은. 네, 그렇죠. 그게 만약에 직접 경험이라면 그렇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가령 다르게 보인다든가 또는 그렇죠. 서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직접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 해석이라는 게 근데 그 생각 내용,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서의 생각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 눈 생겨먹은 거에 따라서 색감 자체도 그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런 해석 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것도 해석 작용이지.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해석 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해석 작용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러나 상이라는 것이 다 언어로 또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야만 이 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상은 원래 이 언어나 말과 글이 없는 어떤 그런 인식 상태를 상이라 그러는 거지. 언어와 말은 그렇지. 또 다른 경험에서 일어나는 해석일 뿐이지. 비로소 이름이 붙어야 비로소 상이 되는 이런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의 경험이라고 할 때도 그 눈의 경험이라는 게 이미 그 눈의 경험으로 인식된다는 건 인식 상태라 이미 그 차이를 계속 그 차이의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식 상태, 차이로 인한 분별 상태, 차이라는 분별 상태. 결국에는 분별이라는 것은 차이의 분별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두 개가 가령 뭐 이 컵과 나무가, 돌과 나무가 그 다른 인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 차이 때문에 다르다라고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분별이죠. 예. 그렇지, 차이가 분별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이 말이나 글이나 이름이 있든 없든, 자, 그렇죠. 벌써 이 보이는 즉시 분별했다. 그것 또한 직접 경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별 경험 현상이라는 거지. 그 분별 경험 상태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직접 그렇죠. 경험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직접 경험이라는 거는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눈도 계속 그 어떤 그 차이 작용이 계속, 차이 인식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손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어찌됐든 계속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외한 그 어떤,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거사님이 지금 이제 언어로서 가리키는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경험이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예, 좋아요. 뭔가 등 뒤가 섬뜩한 것 같아. 뭔가 등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인식은 있지. 왜냐면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어떤 거라고 인식되지는 않아. 네. 그러니까, 인식 내용을, 할 수가 없어. 단지, 네. 뭔가 그냥, 문득 섬뜩하든가, 또는 하여튼 이게 너무나 찰나적으로 느끼는데, 하여튼, 뭔가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네. 자, 근데 내용적으로 뭐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 떠오르는 건 없어. 네. 자, 그러면 그런 것은 경험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것도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언어나 생각 내용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어찌됐건 차이가 인식된 거잖아요. 네. 자, 그거는, 자, 그 경험에 대한 해석 역시 분별작용이라고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어 다시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앞에 컵이 왜 우보사가 자꾸 손뼉을 친다든가, 왜 그래요? 자, 소리가 이 손뼉을 쳐서 들림이라는 것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손뼉이 침이 없어서 들림이라는 없을 때의 그 차이. 자, 이 차이는, 지금, 우보사도 그 차이라고 그랬지만, 그 차이는, 이거는 분별 작용의 차이고, 문제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단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단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즉, 내용 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자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손뼉을 쳐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는 자, 손뼉이 없을 때의 경험과 있을 때의 경험은 그거는 같은 경험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죠. 같은 경험이 아니죠. 단지 그때 뭔가의 들림이라는 것이 있고 없음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등 뒤에 그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단지 경험의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의 그 차이를 이야기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러함이 있을 때 그 인식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제 비로소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 없을 때와 있을 때하고 동시의 경험이 아닌데 어떻게 차이라는 것이 경험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의 차이는 당연히 그 생각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전 경험과 지금 경험을 자, 그렇죠. 자, 그거는 직접 경험이 아니죠. 그때의 차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동시 경험일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뭔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어떤 예를 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빨간 것은 빨갛게, 파란 것은 파랗게, 검은 것은 검게 이렇게 동시에 경험돼서 빨갛고 파랗고 검은 것의 그 차이가 직접 경험된다. 라고 이제 그런 건가 안 그런가 이 문제잖아요. 이제 또 하나의 차이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차이도 이미 너무 느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도 이미 지금 뭐 제 눈앞에 지금 차가 뭐 하얀색 차, 검은색 차, 빨간색 차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르고 난 다음에 이게 저거는 뭐 그 빨간색 느낌, 검은색 느낌, 하얀색 느낌이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느낌으로 빨간색이다, 검은색이다, 하얀색이다 이렇게 동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예. 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망막이라고 하는 것 또한 원자들이죠. 원자들의 현상이죠. 저는 사실 그 표현을 그렇게 원자라고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통째로,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망막이라 하는 것이 아예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의 실체가, 원자들이라는 것도, 또 원자들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내려가면은, 어떤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의 현상이죠. 망막이라는 게.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의 현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망막의 경험이라는 것은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의 경험들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뭐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뭐 실체라고 할 수 없음의 뭐 경험, 드러남이죠. 그래요. 자,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것이라는 거하고 실체라고 할 수 없는 거하고 뭐 사실은 이 의미상으로 모순되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직접 경험은 어떤 게 직접 경험이에요? 그러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하면서 직접 경험은,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라고 부르시는 가르치는 바가, 어떤, 이제,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인식될 수 없다라고. 아니, 그렇다고 경험으로 알아질 수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식이 있어요? 그러하면서 인식이 있잖아. 그러함으로 인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실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 좋아요. 결국에는 실체 없음이죠. 그렇죠. 근데 실체 없으면 어떻게 경험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하면서 우리의 인식이 있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러함을 떠나서 인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게 직접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게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드러남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의 경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망막 전체의 경험이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망막 전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망막 전체의 경험이 아니라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온 우주 전체 만물 만상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우리 경험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네, 뭐 망막으로 치면은 망막 전체의 경험이 망막이라는 거가 없는 거죠. 그냥 그게 실체 없음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망막이니 뭐 빛이니 뭐니 예. 얘기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함의 현상이 망막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현상이 여러 가지 이름이 예. 있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말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그것이 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말이 자꾸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런 인식은 실제 뭔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인식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예, 그렇죠. 자, 다시, 좀, 나가르주나 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내가 임팩트 있게 왔다. 기억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 없음이 존재가 아예 없음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실체 없음일 뿐이지. 네. 자,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제 실체 없음이라는 것이 말뿐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함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실체 없음이 경험으로 이제 드러나려면은, 그러니까 실체 없음이라는 것이 경험이라는 말로 드러나려면은, 실체 없음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되게. 자꾸 변화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실체 없다라는 것은, 가령, 뭐라고 그럴까, 인식되는 것도 실체 없음이고, 인식하는 것도 실체 없음이고, 그렇죠. 인식이라는 것도 실체 없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뭐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도대체 뭐예요? 거기서 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체 없음이라는 것이 인식하는 대상으로도 드러나고 인식하는 행위로도 인식한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도 드러나고 하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실체 없음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면은 경험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게 실체 없음이라는 게 경험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그것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걸 인식을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용어로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을 맨날 경험을 우보고사가 카메라 찰칵하면 사진이 되는, 자, 그런 걸로 가령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야기하고 하죠. 그러니까 찰칵하기 전에는 분별 없음이죠. 분별 없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실체 없음이라고 하는 상태죠. 예. 근데 찰칵하는 순간 요것을 요런 거라고 규정할 수 있고 특정할 수 있고 즉 청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렇게 된 것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분별이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 실체 없음에 모든 게 실체 없음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가령 이것과 저것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확정되고 저것이 확정돼야
아, 요것은 같고 요것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실체 없음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이렇게 가령 매 순간이 달라서, 자, 이제 굳이 시간을 가장 짧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찰나라고 한다면은 찰나마다 달라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찰나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게 아니지. 그런 말은 뒤에 지금 우리는 이 인식 경험으로부터 거꾸로 나가는 말이지. 응? 애당초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애당초에 그러면 그런 이 분별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경험이어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경험에 어떻게 가령 경험자도 실체 없음이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 없음이고 경험 대상이라 하는 것도 실체 없음인데, 응? 네. 거기에 어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것을 차이를 뭘 차이라고 그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고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찰나해서 실체 없음이 계속 달라진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찰나라고 하는 것에는 그 경험에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찰나 그것만 딱 하면은 그러니까 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그런 경험은 이제 인식이 안 되니까 경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봐요. 인식이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의 영역이지 사실은 왜냐면 인식이 없는 경험은 없잖아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뭔가 또 이 방향감이 또 틀린 것 같아요. 자, 이것 또한 나가라주나 님이 이야기를 해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경험의 사실이 뭔가 이런 말이 비로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 인식이라는 것에 그래서 뭔가의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착각이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착각이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착각이 없는 그러함이 뭔가 요걸 자각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그거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서 그 인식이라는 것이 인식대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자,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차이란 인식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의 문제는 사실이라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일어나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자, 그런데 또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은 인식과 따로 있는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 나가르주나님이 우보그사한테 이야기해준 경험이 없으면은 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와 또 모순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니 무슨 말인지는 전혀... 지금 나가르주나님이 하는 말을 이해는 돼요. 응?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꾸 가령 우리가 인식 경험이라는 것이 직접 경험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식 경험은 직접 경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경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의 인식이지 직접 경험과 인식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 따로 인식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직접 경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에 대한 인식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이라는 것은 인식에 있지 직접 경험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로지 인식되는 거는 차이뿐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는 그 뭐라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저런 경험이 있었다, 뭐 내 경험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경험이라는 것이 다 가리키는 바가 간접 경험이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직접 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식 경험이, 직접 경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직접 경험을, 그래서 직접 경험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다 그래요. 응? 직접 경험을 아는 것을 통찰, 깨달음이다 그래요. 응? 자, 그런데 직접 경험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 경험을 통해서 인식 경험의 모순이 자각됨으로써 인식 경험으로 규정함이 없을 때 직접 경험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인식 경험과 떠나서 있는 거라면 자각이 있을 수가 없겠지. 직접 경험에 대한. 예. 아니, 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식의 모순으로부터. 그래서 깨달음을 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갖다가 자각이다 그러죠. 자각.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막 이제 그런데 마치 실제 경험이 그냥 직접 경험의 직접 경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거사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뭐 대화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인식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인식의 영역이지, 거기로부터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일어나는, 이거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걸 뭐. 자, 그런데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루나님하고 우보그사하고의 대화를 쭉 봐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앞에 쭉 어떤 가령 인식 대상도 실체 없음이고 인식도 실체 없음이고 그러니까 인식 주체도 실체 없음이고 예. 자, 이런 얘기들은 뭐죠? 이런 얘기는 뭐죠? 이런 얘기들이 이해인 거죠. 자, 그렇죠. 이해죠. 그럼 이런 것은 네. 뭔가를 규정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규정할 수 없음에 대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의 표현이잖아요. 왜? 네, 그냥 말이죠, 그냥. 우리의 모든 인식대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글로서 분별한다는 그대로라고 할 수 없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마치 이해 같고 인식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런 이 인식 또는 생각, 삶과 구분해서 그래서 이걸 지혜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지혜는 뭔가를 규정하는 것의 인식이 아니죠. 예, 그렇죠. 즉 규정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의 뭐라고 그럴까 말과 글인데 사실은 이것은 말과 글은 통상의 말과 글은 뭔가를 규정하는 말인데 이거는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표현인 거죠. 이해에 대한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해에 대한 표현도 마치 이해가 없는 인식대로는 착각의 표현과 드러나는 그 모습은 비슷한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 또한.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령 통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식, 가령 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규정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로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네. 뭔가를 규정하고 분별하는 이걸 생각이다, 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마치 왜냐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은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었어.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경험에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야기하면은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이름하는 그러한 분별의 뭐라고 그럴까? 사실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 또는 네,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거. 실제적인 측면이라고 그럴까? 그러함이 네.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함이 이렇게 그렇죠. 드러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어?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봐요. 그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함은 분별할 수 없음이니까 대상도 분별할 수 없음이고, 자, 주체도 분별할 수 없음이고, 그리고 그 인식이라는 행위, 경험도 분별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분별할 수 없으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찌되었건 그와 동시에 분별할 수 있음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로 그 인식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분별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보고사가 맨날 그 분별을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호기심이 들었던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분별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저한테 좀 더 와닿는 얘기는 실체 없음이 이제 그 어떻게 또 그와 동시에 실체로서 이제 인식되느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이것도 나가라주나님이 해준 말로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그러하니까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인식 혹은 뭐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험으로부터 이제 여기에까지 도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보면 자, 거꾸로 봐요. 자, 우리의 이 경험으로부터 이 경험, 자, 이게 마치 이렇게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분별되는 것 같은,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은 요 경험으로부터 뭔가 이상해, 뭔가 괴로워, 뭔가 모순이 삶에서 곳곳에 경험돼. 그 삶의 경험에서, 뭔가 이상해. 자, 그래서 어떤 의문이 일어나.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왜 괴로울까, 또는 왜 답답할까? 왜 애매모호할까? 뭐가 분명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시 경험을 뭐라고 그럴까? 이 당연하다는 걸로 규정함이 없이 일단 규정을 빼놓고 한번 보니까 아, 우리가 인식대로라고 하는 요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러면 이렇게 착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바로 실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만화 영화를 보면은 왜 만화 영화 스크린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생겼지? 아니, 만화를 한 컷 한 컷 보냈는데 왜 한 컷 한 컷 비쳤을 뿐인데 왜 스크린에 움직임이 생겼지? 움직임이란 것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런데 또, 아니, 스크린에 움직임이 있는 걸까? 아니면 한 컷 한 컷 스크린에 비쳤을 뿐인데, 스크린에 움직임이 있는 걸까? 그러면 한 컷 한 컷, 그러면 눈에 움직임이 있는 걸까? 아니, 한 컷 한 컷 비쳤을 뿐이면, 눈도 결국에는 한 컷 한 컷일 텐데, 그럼 움직임은 어디에 있을까? 결국 생각이라는 분별에 있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문의 경험에서 규정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봐요. 또 이제 나가라주나님은 요즘 현대인이니까 뭐 우보사는 벌써 또 한 단계 떨어진 사람이고 그런데 봐요. 벌써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옛날 필름 만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할 수가 있죠.
봐요. 모든 색깔도 디지털로 표현할 수가 있고, 모든, 그러니까, 분별되는 현상, 가령 나무, 돌, 이런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표현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디지털은 것은, 네, 그렇죠.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그냥 차이. 그러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뭐죠?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것이 0101이잖아요. 네네. 0101로 모든 색깔, 모든 모습을 전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렇죠. 전환시키고, 또 그걸 모습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모습을, 형색, 자, 모양과 색깔을 디지털 0101로 전환할 수가 있고, 또 0101을 모두 색깔과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봐요. 0101이 어떻게 모습과 색깔로 드러날 수 있을까? 네. 또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0101로 표현될 수가 있을까? 네, 네. 자, 010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결국에는 0101이 지금은 0101 좀 러프한 것 같지만은 그걸 더 사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옛날 네, 그렇죠. 옛날 디지털 해상도와 지금 디지털 해상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더 나갔을 때 그러면 0101이라는 것이 정말 0101이라는 분별도 있을 수 있을까? 그 또한 분별 없음이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하면서 모습과 색깔, 형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뭘까? 왜 그렇게 드러날까? 착각이다 이런 말. 예? 착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네. 네. 자, 결국에는 그러함이 그 같이 인식된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착각이라는 게 단지 이제 어떤 생각의 착각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인식이라고 부르는 걸 다 포함한 이제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을 생각이라 그러는 거지. 사실 인식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네. 인식을 분별작용, 분별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분별. 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분별이라는 것은 서로 같다 다르다라고 네, 그 차이를 가지고 나누는 게 분별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분별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별 작용이라는 거는 이 분별이 있을 때 있다고 할 수 있고 없으면 그냥 없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분별이라는 것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죠. 누가 실체 없으면서 실체 없는 주체가 실체 없는 대상을 실체 없는 경험에서 도대체 분별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착각, 오해,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행위자 있는 그런 오해, 무지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착각일 뿐이야.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기루 경험 같은, 네. 응? 네. 자, 그냥 그런 것일 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면은 그 착각 속에서 나라는 주체도 실체고, 네. 경험이라는 것도 주체의 실체적인 경험이고, 네. 경험되는 대상도 실체라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처음 얘기한 그 분별 작용에서 한참 이제 뒤에 일어나는 그러함의 현상들이죠. 그러함의 현상들이.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실제 경험이란 사실은 경험 없음이고, 자, 실제 경험이란 결국에는 주체라는 분별 없음이고,
대상이라는 분별 없음이고, 또 우리가 경험이라는 분별 없음인데, 예. 그러니까 실제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말은 모순되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정말 그러한 이해라면은 이제 말로 나올 때 인식만을 얘기하지 않을까? 인식과 인식의 모순만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령 어떤 법담이라는 것은 항상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의문이 일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관념 또는 이 무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인식을 인식대로라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다 보면은, 즉, 자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대로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럼 사실이란, 분별 없음, 주체도 분별 없음, 대상도 분별 없음, 경험도 분별 없음, 이라고, 결국 어떤 그런 자각.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사실을 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법을 무상, 항상함이 없고, 무아, 실체가 없다. 자, 그러니 당연히 두카. 그러니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없죠. 안정되어 있는 게 없죠. 네. 우주만물만상이. 그래서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법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법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전부 다 또 이제 막 해이론자, 부정론자 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뭐랄까요? 이런 이해로 인해서 삶이 변한다기보다는 삶이 변함과 어떤 이런 이해의 일어남이 같이 그냥 이렇게 뭐 먼저라고 할 거 없이 그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인식에 착각이 있으면 인식에 착각이 있는 그게 삶이고, 인식에 착각이 없으면 인식 그대로 착각이 없는 그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삶이라고 부른 게 없이 그냥 경험인 거죠. 그렇지. 바로 그게 삶이라는 거지. 그게 경험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부처의 삶이나 부처의 경험이란 똑같이 가령 중생과 똑같이 어떤 그런 인식 상태이지만은 인식대로라고 하는 착각이 없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이해가 있는 거고, 중생은 그냥 인식대로라고 하는 그런 착각 상태고, 자, 그런 착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그러한 삶이고, 그렇죠. 네. 아니, 이해가 이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 자체도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누가 하는 얘기에 말의 내용에 집중이 자꾸 갔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그런,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제 반응이 올라오고 약간 이런 걸 더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자, 그래요. 그래서 다 부처나, 서양 사람이나, 부처는 아예 인식이 없나? 그런 게 아니죠. 부처도 그러니까 저거는 나무라 그러고 저거는 돌이라 그러고 남자라 그러고 여자라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 실체 없음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어디 있고 돌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부처 눈에는 그렇게 보이냐? 그게 아니라 부처라고 하는 것의 경험 상태도 중생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데, 단지 그 인식이라는 것이 인식대로인지 아닌지,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단지 괴롭고 괴롭지 않음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그
어떤 이해로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만 있는 거는 마치 자전거 타는 매뉴얼을 그냥 읽어보는 거랑 비슷하고. 그래요, 말 그래요, 그대로 그래요. 그 자각으로 정말 삶이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 가령 인식대로라고 하는 착각 상태냐, 아니면 인식대로라는 착각이 없는 상태냐는 실제 경험에서는 막 굳이 막 좀 거창하게 좀 부풀린 다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느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항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꾸 변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변한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변하는데, 아예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사실의 영역에서는 전부 다 실체 없음인데, 뭐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함을 그냥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즉, 무상이라는 말은 규정할 수 없음이고, 결국에는 네. 규정할 수 없음, 실체 없음이고, 실체 없으니, 네. 사실은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 할 수 있는 그러함이 없음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이 없음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찰나찰나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분별 없음이 무상. 자, 이제, 그러한데 우리가 가령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 항상 하고 있다, 뭔가가 계속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이 찰나찰나 또는 무상, 이런 말이 그래서 있게 되는 거지. 만약 그런 오해가 없다면은, 착각이 없다면은, 뭐 무상이라는 말이나, 찰나찰나라는 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이기 때문에 그 착각을 깨주려고 그런 말이 있을 뿐, 착각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는 찰나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고, 무상이라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죠. 막 저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무상하다. 이 손이 1년 전 손이랑 지금 손이랑 모습이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무상이라면은 뭐 손이랄 게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로 손의 모습이 변하는 걸로 무상을 얘기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인생 무상이니, 뭐 이 참 몸이 무상이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무상이라는 말의 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낙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이해일 뿐인 거예요. 역시 그거는 관념일 뿐인 거예요. 네. 예. 막 중구난방이었는데, 뭐, 어느 정도 대화를 보니까 서로, 동감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말로 딱 표현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도 그냥 그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